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워치4 40mm를 배송받아서 사용한 지 5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보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살만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살만한 제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갤럭시 워치4가 가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갤럭시 워치4를 배송받자마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꿀청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광범위해서 확실히 예전보다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질문 내용을 한 영상에 다 담으려면 1시간은 좋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4 자체에 집중을 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앱 사용 유무와 같이 짧게 알려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은 영상 후반부에 압축해서 담았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갤럭시 워치4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 워치4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능적이나 성능적이면 완전히 동일하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갤럭시 워치는 남성분들은 주로 큰 사이즈를 선택하고 여성분들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인 40mm를 선택했습니다. 손목둘레가 17.5cm인 제가 착용했을 때 작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손목을 꽉 채우는 큰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은 2%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남성분들도 갤럭시 워치4 40mm 괜찮습니다. 기본 스트랩의 길이는 바깥쪽에서 두 번째 칸을 사용해서 여유가 조금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손목이 얇은 분들을 위해서 손목둘레가 14cm인 아내가 착용한 모습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안쪽에서 두 번째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20mm짜리 제품들은 서드파티라고 하더라도 다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계알이 마음에 든다면 기본 스트랩은 길이나 형태에 따라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트랩 길이나 색깔에 대한 고민으로 시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갤럭시 워치4를 사고 20mm 시계줄을 몇 개 샀는데 교체하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고정핀을 안쪽으로 당기면 바로 빠지고 교체하고 싶은 스트랩에 고정핀을 안쪽으로 당긴 다음 자리를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갤럭시 워치4의 디자인은 심플하고 선택한 색상이 시계알 자체가 아니라 알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아져서 측정해보면 11.82mm가 나오는데 여전히 두꺼운 편이긴 합니다. 여름에 반팔을 입는 시기에는 갤럭시 워치4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긴팔을 입는 시기가 되면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소매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티셔츠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오피스룩으로 많이 입는 소매가 뻣뻣한 셔츠는 바깥 단추를 사용해도 갤럭시 워치4를 사용하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매가 뻣뻣하지 않은 셔츠도 입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낫기는 한데 역시나 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평소에 입는 옷이 소매에 단추가 들어가는 스타일이 많다면 갤럭시 워치4를 구매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많이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 다음에 체험 매장에 가서 직접 사용해 보는 거예요. 불편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무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갤럭시 워치4를 기본 스트랩과 함께 저울에 올려보면 48g이 나옵니다. 저는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데 평소에 시계를 착용하지 않거나 굉장히 가벼운 시계만 착용해온 분들이라면 이 무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워치4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갤럭시 워치4는 타이젠 OS를 버리고 구글의 웨어 OS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폰과의 연동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지만 앞으로의 앱의 확장성을 생각해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샤워를 할 때를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24시간 착용을 한 상태로 사용 중인데 기본적인 반응 속도나 화면 전환의 부드러움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하드웨어가 엑시노스 W920 프로세서에 1.5GB 램, eMMC 16GB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데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면 쾌적하다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앱 서랍에 들어갔을 때 앱 하나의 크기가 적당해서 선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고 설정창에서도 조작하는 게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갤럭시 워치4 안에서도 뭔가를 설정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갤럭시 워치4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갤럭시 워치4가 첫 스마트워치인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 전작들을 사용해본 분들은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갤럭시 워치4를 사용하다 보면 글자를 입력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카톡이나 문자에 답장해야 하는 등 간단하게 사용해야 할 일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 중인 40mm 모델을 기준으로 키보드는 제 손가락에 굵은 탓도 있어서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손글씨 인식을 이용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은 사용하기에 괜찮아요.
갤럭시 워치4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니까 특정 앱 사용 유무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갤럭시 워치4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확인하고 싶은 앱을 검색 후에 앱 정보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렸을 때 웨어OS 품질 기준 충족이라고 적혀 있다면 갤럭시 워치4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체성분 측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궁금해서 집 근처 병원으로 가서 인바디로 대표되는 체성분 측정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체성분을 측정했고 갤럭시 워치4로도 매일 반복해서 측정해 봤어요.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기초 대사량이 갤럭시 워치4가 더 많이 잡히더라고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또 가서 다시 측정해 보고 갤럭시 워치4로도 다시 측정해 봐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안에도 체성분 측정을 했고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값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갤럭시 워치4의 체성분 측정 결과가 정확한 편이어서 참고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차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4는 체성분 이외에 심박수, 심전도, 스트레스 지수, 혈중 산소 포화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4의 헬스 측정 기능을 보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양궁에서 얼굴 혈류를 이용한 심박수 측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심박수 측정을 켜고 이마에 갤럭시 워치4를 가져가 봤는데 측정이 잘 됩니다. 이걸 질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테스트 요구 언제나 환영합니다. 갤럭시 워치4에서 체성분 측정 다음으로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수면 분석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걸리긴 했는데 4일 연속으로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걸리적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면 기능에 수면 중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과 마이크를 이용한 코골이 측정까지 들어간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수면 기록을 보면서 내 몸 상태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골이 측정 기능은 유튜브 신이 강림했는지 제가 정말 피곤할 때 아주 가끔 하는 코골이를 한번 했더라고요. 코골이 결과를 보면 언제 얼마나 길게 했는지 나오고 30초간 녹음도 해줍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재생은 생략할게요. 수면 기능에 이어서 운동 기능을 기본 앱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운동 형태가 있는데 세트 개념으로 하는 운동을 세트와 횟수를 인식해서 운동을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서 크런치 10회 3세트와 버피 테스트 10회 3세트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동작을 인식해서 제대로 했을 때만 카운트를 하고 필요한 안내를 계속 해주면서 운동 가이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저처럼 운동의지가 약한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워치4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체성분 측정이 얼마나 정확하냐였고 다른 하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였습니다. 체성분 측정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보여드렸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용자마다 사용 패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72시간 연속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소모되겠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자는 시간 수면 기능까지 포함해서 충전을 할 때와 샤워를 할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착용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8월 17일 1일차 17시에 처음 사용을 시작하면서 AOD를 끄고 손목 올려 켜기를 설정했습니다. 사용한 지 24시간 8분이 지난 5% 경고 알림이 떠서 충전을 했는데 100%가 되는데 1시간 31분이 걸렸어요. 8월 18일 1일차에는 AOD를 켜고 터치로 화면 켜기를 설정했습니다. 18시 39분 100%에서 시작해서 23시간 25분이 지난 19일 18시 4분에 1%가 되었고 갤럭시 S1 울트라의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으로 16분간 충전해서 10%를 만들었어요. 배터리 10%에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절전 모드를 켰고 2시간 21분이 지나서 8%가 되었을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절전 모드를 끄고 충전을 시작했고 100%가 되는데 1시간 24분이 걸렸어요. 8월 19일 3일차 22시 5분 100% 상태에서 다시 사용을 시작했는데 20일 새벽 3시에 잠들기 전에 AOD를 껐고 13시 50분에 외출하면서 배터리 58% 상태에서 AOD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100% 기준 25시간 14분이 지났을 때 15% 경고 알림이 떠서 충전을 시작해서 1시간 14분 후 100% 완충되었어요. 정리해보면 자는 시간 포함해서 계속 착용한다고 했을 때 24시간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소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밖에서 충전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될 거예요. 다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며칠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충전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전 시간이 제법 빠른데 5%에서 100%까지 1시간 31분, 8%에서 100%까지 1시간 24분, 15%에서 100%까지 1시간 14분이 걸렸으니까 준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는 잘 보이는지 혹시나 발열 없는지도 체크를 해봤어요. 먼저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만족스러웠는데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만 해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발열 역시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헬스 기능 측정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했지만 열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발열은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 4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은 이야기는 Q&A 형태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4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은 성능이나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베젤링에 의한 조작, 소재와 디자인 차이만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는 알루미늄이 들어갔고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은 스테인리스가 들어갔어요. 블루투스 모델과 LTE 모델의 차이는 단독으로 들고 나갔을 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 있는데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LTE 필요 없고 블루투스만 사용해도 충분할 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LTE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스마트폰과 멀어질 일이 가끔 있을 때 정말 편하거든요. 와이파이가 가능한 장소에서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한다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원격 연결 기능을 사용,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페이 기능은 안 되고 교통카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티머니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 연동한 스마트폰에 T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T전화에서 알려주는 스팸 여부를 스마트워치에서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은 2021년 4분기 안에는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플로, 지니뮤직 사용할 수 있고 멜론과 유튜브 뮤직이 시기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웨어OS를 사용하니까 기본 운동 앱 이외에 아디다스 러닝, 나이키 러닝, 좀비스 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름은 붙어있지가 않아요. 이 녀석을 구매할 때 필름도 함께 주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IP68 방수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물에 가지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미디어 컨트롤 자동 실행을 켜두면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갤럭시 워치 4에 바로 컨트롤 화면이 나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플랫폼은 대부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꿀청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모두 다 담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이나 했지만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보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계속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2번 봐주세요.